오늘은 아모린 감독의 전술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한다는 건데, 현재 아모린 감독은 공격형 미드필더인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3백의 앞에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을 하고 있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 지역에 기용되면 아무래도 수비적으로는 장점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부분도 내려가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공격력을 발휘하기도 애매한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 수비라인 앞쪽에 위치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데, 일단 아모린 감독은 볼을 가졌을 때 상대를 뒤로 끌어당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비라인이 뒤로 내려오면서 앞으로 공격수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이때 미드필드 라인에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카세미루 혹은 우가르테 같은 선수들도 내려오면서 상대 미드필더들을 앞으로 끌어당기죠. 그럼 이렇게 상대를 앞으로 끌어당기는 동시에 앞쪽에 있는 3명의 3톱과 좌우에 있는 윙백들이 높게 올라가면서 상대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한 번에 빠르게 전방으로 볼을 공급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볼을 공급해줬을 때 떨어지는 세컨볼이 나오게 되면, 특히나 미드필더 라인에서 카세미루나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내려가면서 상대 미드필더들을 유인했다가 떨어지는 세컨볼을 가져가기 위해서 바로 올라오는 기동력이 가장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먼저 이 공간으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카세미루 2명의 맨유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먼저 올라와서 이 세컨볼을 가져가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런 기동력을 강점으로 가지는 선수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지지난주에 있었던 그림스비 타운과의 카라바오컵 경기인데, 이때도 맨유가 백스리를 만들고 있고 중원에서 메이누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오면서 상대 미드필더들을 앞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반면에 앞쪽에 있는 맨유의 공격진들은 달려나갈 준비를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격수들은 달려나가게 되고 이 아래쪽에 있는 선수들은 내려가면서 순간적으로 이 사이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전술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순간적으로 후방에 있었던 더리우트가 볼을 잡은 다음에 2명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겼을 때 앞으로 뛰어나가는 공격수들에게 패스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공격수들은 달려나가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때 중앙 미드필더들은 내려왔다가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죠. 다시 올라가는 이유는 이렇게 후방에서 롱킥을 뿌려줬을 때 이 롱킥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이 상황을 노려서 세컨볼을 가지기 위해서 메이누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볼이 떨어질 때 약간 왼쪽 지역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 공간으로 둘 다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볼을 가져가기 위해 메이누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굉장히 높은 지역까지 올라갔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이 두 선수가 이 앞에서 볼을 빼앗아내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여기서 문제가 바로 생기는 거죠. 이 장면에서 실제로 메이누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라갔는데 여기서 상대 선수가 먼저 세컨볼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뒷공간이 정말 광활하게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메이누는 순간적으로 태클을 당해서 넘어져 있고요. 이때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올라와 있다가 뒷공간이 크게 열리니까 순간적으로 이 뒷공간을 향해서 다시금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갈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가는 속도도 그렇게 좋지 않은 선수라는 거죠. 그래서 딱 이 장면만 봐도 얼마나 맨유가 구조적으로 안 좋은지 알 수 있어요. 앞쪽에 좌우 윙백도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장면이고요. 최전방의 3톱도 그냥 앞쪽에 올라가 있고 2명의 미드필더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측면 공간도 열리고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공간도 열리는 거죠. 그래서 3백 중에 오른쪽 센터백인 더리우트가 올라와서 이 공간을 메워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더리우트가 바싹 올라와서 붙어주는 스타일이 또 아니거든요. 더리우트도 공격적인 수비가 장점이 아니다 보니까 공간을 메워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메이누가 올라가 있으면 이 공간을 메워야 되잖아요. 윙백도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이 공간으로 볼이 들어갔을 때 순간적으로 더리우트가 이 공간을 커버하러 올라오는 속도가 약간 늦습니다. 그러니까 3백 안에서도 백스리에서 더리우트만 순간적으로 공간을 비우고 달려나가는 형태가 돼요. 그리고 이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앞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더리우트가 달려나갔을 때 달려나가면서 경합을 해줬는데 여기서 제대로 된 경합이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이제 3백의 가운데 있었던 맥과이어가 이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움직이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왔을 때 수비형 미드필더에 익숙한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 장면에서는 사실 달려드는 게 아니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여기서도 이제 어울리지 않는 게 등장하는 게 어떤 거냐면 수비 라인 앞에 있는 선수면 공간을 지켜주는 수비가 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리우트가 달려가고 맥과이어가 달려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순간적으로 이 공간을 커버하는 게 아니라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볼을 뺏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비워둔 공간이 이미 많이 있고요. 그리고 메이누는 위쪽에서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더리우트가 압박을 걸자마자 뛰어가는 맥과이어 쪽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더리우트도 끌려 나왔고 맥과이어도 끌려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맥과이어가 순간적으로 끌려 나오는 순간 공간이 발생하니까 여기서도 이제 공격수가 볼을 받자마자 이 공간으로 넣어줘요. 근데 여기서 이미 더리우트도 끌려 나와 있고 맥과이어도 끌려 나와 있고 심지어 공간을 보호해줘야 되는 수비 라인을 보호해야 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끌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그대로 열리면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편안하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고 공격수가 볼을 잡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이렇게 되면 맥과이어와 더리우트가 끌려 나와 있으니까 수비수는 단 한 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드필드 라인에 메이누도 늦게 내려오고 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압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수비 라인 앞을 아무도 보호를 못하고 있어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 상대 공격수가 가운데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줬을 때 메이누와 브루노 페르난데스 두 중앙 미드필더의 위치가 너무나 뒤에 있습니다. 편안하게 상대 공격수는 슈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수비수도 끌려나가 있고 미드필더들도 복귀를 못하는 전형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장면이 지난 브렌트포드전에서도 또 나와요. 브렌트포드전에서도 보면 이제 뒤에서 맨유의 수비수들이 있고요. 수비수들이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브렌트포드의 공격수들을 끌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공격수를 끌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드필더 라인은 우가르테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오면서 미드필더들도 끌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우가르테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내니까 특히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오면서 브렌트포드의 미드필더 한 명을 끌어내니까 여기에 공간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받자마자 우가르테가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순간적으로 공간이 열립니다. 이거는 이제 맨유가 추구하는 방향성이잖아요. 미드필더 라인 두 명의 선수가 내려오면서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준다. 그래서 실제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이 공간이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맨유가 빌드업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공격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러면 또다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우가르테가 내려가 있다가 다시금 올라가야 됩니다. 빨리 올라가줘서 이 공간을 메워줘야겠죠. 공격수들은 이제 달려나가는 데 집중을 하니까 공격수들이 달려나가면 미드필더 라인도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올라가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두 중앙 미드필더가 공간을 커버하는 범위가 너무 넓다는 거죠. 그래서 맨유가 앞으로 공격수들이 달려나가다가 여기서 볼을 뺏겼어요. 근데 뺏기는 동작이 나오는 순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맨유의 중앙 미드필더들은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우가르테 두 명의 선수가 아직도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간격을 좁혀줘야 되는데 나머지 공격수들은 막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중원의 공간이 너무 넓어져서 중원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브렌트포드가 볼을 빼앗아서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도 이 선수를 막을 선수가 없어요. 미드필더들이 너무 아래쪽에 있기 때문이죠. 근데 동시에 수비 라인도 공격을 위해서 어쨌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수비 라인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드필더 라인에서 아무도 이 선수를 막질 않다 보니까 편안하게 브렌트포드는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가 있고요. 편안하게 패스를 뿌려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사실은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우가르테가 달려들어서 견제를 해야 맨유의 수비 라인이 이렇게 높은 라인이 형성이 돼 있는데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 압박이 없다 보니까 편안하게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브렌트포드가 너무나 쉽게 달려들어가는 공격수 쪽으로 패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심지어 최후방 수비수는 스피드가 느린 맥과이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스가 쉽게 들어가면서 그대로 뒷공간이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점이 나왔었죠. 반면에 맨유가 꿈꾸는 이상적인 장면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인드르 골키퍼가 볼을 가지고 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맥과이어가 살짝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수비를 끌어당기고 앞으로 뻥 차줬어요. 근데 앞으로 차줬을 때 시에슈코가 머리에 맞추고 뒷공간으로 볼을 떨어뜨려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공격수들이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우가르테도 다시금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이런 이제 미션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달려나갔을 때 순간적으로 우가르테가 이 공간으로 빠르게 달려나가면서 셰슈코가 떨어뜨려준 볼을 수비수가 걷어냈지만 이걸 다시 우가르테가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아모린 감독이 미드필더들에게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가르테가 달려나오면서 이 볼을 끊어서 측면으로 보내주고요. 이 공간이 열리면서 맨유가 득점을 하는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우가르테가 하는 것처럼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이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이 기동력을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맡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비적으로 불안함이 브루노 페르난데스 쪽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당연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문제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미드필드 라인에 있는 이 두 명의 선수가 이렇게 수비 블럭을 만들고 있을 때 쿠냐, 셰슈코, 은베모 이 앞쪽에 있는 쓰리톱이 미드필더들과 이렇게 5명의 수비 블럭을 만들거든요. 이 블럭을 만들었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선수들은 어쨌든 누군가는 압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맨유의 전술적인 측면은 앞쪽에 있는 은베모, 셰슈코, 쿠냐 이 선수들이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수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 가운데 지역에 있는 선수들은 결국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카세미루가 달려나와서 압박을 해야 되는 임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쿠냐와 셰슈코, 은베모가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고요.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만 있고 뒤에서 카세미루,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달려나와서 이렇게 바싹 달라붙거든요.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이 두 선수가 달려나갔을 때 뒤에 공간이 발생을 하겠죠. 실제로 이렇게 달려나가는 순간 상대팀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이 공간으로 패스를 주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안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결국에 올라갔다가 다시금 내려와야 되잖아요. 빠르게. 근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렇게 달려드는 수비 이후에 중원 싸움에 특화된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기동력과 넓은 커버력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발휘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미드필더들이 이렇게 달려나가면서 공간을 허용해버리면 공간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뒤쪽에 있었던 3백 중에 한두 명이 올라와서 이 공간을 메워줘야 돼요. 그럼 괜히 올라와서 공간을 메워주는 순간 또 다른 공간이 발생하면서 편안하게 맨유의 공간이 열린다는 거죠. 연쇄적으로 미드필더들이 올라가고 그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수비가 올라오고 수비가 올라오면 수비 라인에 공간이 발생한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앞쪽에서 맨유가 3명의 이제 3톱이 있고요. 2명의 이제 중앙 미드필더들이 있어요. 5명의 선수가 이렇게 앞쪽에 수비 블럭을 만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대 미드필더가 볼을 끌고 들어오는데 앞쪽에 있는 셰슈코가 붙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 붙어주니까 중앙 미드필더인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튀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수비적인 면이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 안 맞는다도 있지만 전술적인 문제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 공간을 비워두고 올라가니까 당연히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튀어나가는 순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비워둔 뒷공간으로 편안하게 볼을 주고받으면서 패스가 들어가요. 그럼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 당연히 수비 라인에 있는 한 명의 선수가 올라와야죠. 누군가는 올라와야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패스가 이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수비 라인에서 달려나오기 시작합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달려나가니까 중원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중원의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수비가 또 올라오게 된다. 그럼 수비가 올라오는 순간 수비가 올라왔을 때의 빈 공간으로 상대팀은 편안하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이 공간에서 뒷공간 침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도 최전방에서 3톱이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때 중앙 미드필더인 우가르테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도 가운데 지역에 로드리가 있어요. 이게 맨시티전이었는데 로드리가 패스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공격수 중에 어떤 선수가 이 수비 블럭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압박을 들어가 줘야죠. 그래야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안 올라올 텐데 여기서는 이 압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선수가 볼을 잡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라와요. 그러면 이 공간은 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달려나오고 있고요. 달려나오니까 당연히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비워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로드리가 달려나오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보고 뒤로 볼을 받는 선수는 앞으로 주면서 이 공간에서 편안하게 볼을 공급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러면 또 연쇄적인 문제가 어떤 거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달려나오면서 비워둔 공간을 우가르테가 달려오면서 커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비어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볼을 받자마자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가면서 이 공간이 열리는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심지어는 첼시와의 경기, 첼시가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경기를 풀어갈 때가 좀 있었어요. 어떤 거냐? 이것도 최전방에 3톱이 있고 2명의 미드필더인 카세미르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엄청 높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높게 올라오는 순간 이 미드필더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뒤에 공간이 생기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맥과이어와 더리우트가 달라붙어서 공격적인 수비를 펼치는 스타일의 수비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 이 다음 장면 보면 첼시가 이렇게 볼을 돌리다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달려나오는 걸 보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뒷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더리우트가 달려나가질 못하니까 뒤쪽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뒷공간이 편안하게 열려요. 뒤늦게 더리우트가 달라붙고요. 이때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올라가 있을 때 순간적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압박을 받던 선수가 돌아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돌아뛰는 선수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볼 잡아서 달려나오는 선수에게 패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달려나가기만 했고 뒤에 공간이 발생을 했고 더리우트도 달려나올 때 이 공간을 커버 못했고 연쇄적으로 또 무너지는 장면이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계속 되니까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최전방에 3톱이 있어요. 이 3톱이 미드필더 라인에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뛰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공간이 나죠. 그래서 이 공간이 이제 맨유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달려나간 김에 반대편으로도 뛰어나가요. 아예 공간을 비워두고 뛰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렇게 달라붙는 과정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있어야 될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공간이 크게 열립니다. 그래서 첼시가 한 명이 부족하지만 막 이렇게 달려들다 보니까 공간을 비워두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편안하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첼시는 달려나오는 걸 보고 백패스를 한 다음에 뒤에서 볼을 잡는 순간 앞쪽에 있는 공격수 3명과 브루노 페르난데스까지 미드필드 라인을 비워두고 올라가면서 뒤에 있었던 카세미르 한 명이 넓은 공간을 다 커버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문제는 뒤쪽에 있는 더리우트나 맥과이어처럼 중앙 수비수들이 이 공간을 커버하러 못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연쇄적으로 이 맨유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잘못됐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렇게 뛰쳐나가면 수비수들이라도 빨리 뛰어나오는 수비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수비수도 없다. 그래서 카세미르가 퇴장당했던 것도 거의 이런 것과 연관이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 맨유가 롱킥을 뿌려주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볼이 떨어질 때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있었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막 달려옵니다. 세컨볼을 가져가기 위해서죠. 근데 여기서 세컨볼이 맨유 쪽으로 안 가고 첼시 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달려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 카세미르 혼자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첼시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라오는 걸 활용해서 뒤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럼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올라와 있으니까 뒷공간이 열리고요. 이러면 카세미르가 공간을 메워주기 위해서 움직여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위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있고 카세미르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공간을 메워주는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다 보니 뒤에 또 공간이 편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뒷공간으로 첼시가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카세미르가 둘 다 아직 뒤로 복귀를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때 수비수들은 이 공간을 메워주는데 실패를 하고 있고요. 한 명이 부족한 첼시를 상대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갈 때 그대로 이 공간이 열리니까 무리하게 카세미르가 내려오면서 태클을 하다가 여기서 퇴장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맨유의 문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공격성이 강한 중앙 미드필더를 수비적인 역할과 기동력을 필요로 하는 요 위치에 둔다는 것도 있고 전술적으로도 이게 매우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브렌트포드전에서도 실점할 때 보면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공격수들이 앞에만 있을 뿐 이 가운데 공간을 아무도 메워주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쪽에서 상대의 미드필더가 움직일 때 어쩔 수 없이 우가르테가 달려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비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우가르테가 올라가서 이 선수를 마크해줘요. 근데 만약에 우가르테가 올라오지 않고 있고 공격수가 이 공간으로 붙었으면 우가르테가 이 공간을 메워줬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없이 우가르테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브렌트포드는 앞으로 뻥 차주는 거죠. 그럼 뻥 차줬을 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가르테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라가 있는 순간 공격수들은 달려나가면서 맨유의 뒷공간을 공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맨유의 수비수들은 뒷걸음질 치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공간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롱킥이 들어갔을 때 여기서 공중볼 싸움에도 져서 달려나가는 브렌트포드의 공격수가 먼저 볼을 잡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냐면 이 수비 라인 앞 공간이 문제가 되는 건데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우가르테가 올라가 있으니까 왼쪽 센터백인 루크쇼가 올라와 있죠. 루크쇼가 이 공간을 비워뒀어요. 커버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은 브렌트포드가 측면 공간을 완전히 열었는데 이때 루크쇼가 우가르테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라간 공간을 메워주는 이 움직임을 가져가다 보니까 여기에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뛰어들어가는 브렌트포드의 공격수가 있고 여기서 이 공간으로 이제 볼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연쇄적으로 또 두 선수의 미드필더가 올라가니까 루크쇼가 올라가 있고 루크쇼가 올라가니까 이 공간이 비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세컨볼을 상대 공격수가 가져가는 루크쇼가 여기서 들어오는 게 늦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맨유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가 드러나는 게 브렌트포드가 거의 비슷한 전형이었거든요. 브렌트포드도 앞쪽에 3톱이 있고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맨유는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요 라인 사이를 압박하러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비는 건데 브렌트포드는 여기서 공격수가 내려가주면서 이 공간을 메워줍니다. 그래서 맨유의 미드필더가 이 공간으로 내려가는데 여기서 공간을 활용하기 전에 브렌트포드의 공격수가 붙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미드필더들이 올라오지 않아도 돼요. 맨유로 따지면 브루노 페르난데스 자리죠. 그러니까 이 뒷공간이 열리지 않으면서 맨유가 결국에는 패스를 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브렌트포드처럼 공격수 한 명이라도 이렇게 이 앞 공간을 커버해주면 중앙 미드필더들이 올라가는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고 수비 라인 앞을 지켜주면 이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줄 수 없게 만든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 맨유는 이 2명의 중앙 미드필더들에게 가해지는 부담감이 엄청 큰 상태라는 거죠. 심지어 활동량이나 이런 볼 경합 상황에 특화가 되어 있는 선수도 아니고 공격형 미드필더인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중앙 미드필더로 쓰면서 공격수들은 내려와서 압박을 안 해주고 그러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라와야 되는 상황은 많아지고요. 올라왔을 때 뒷공간이 열리니까 수비수는 한 칸 더 올라와야 되고 그러면 뒤에 공간이 발생을 하는 그래서 연쇄적으로 올라오고 올라오면서 수비 라인에 문제가 생기는 수비를 할 때도 결국에는 수비수가 안 올라오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라오지 않고 공격수가 이 공간을 커버해주는 이렇게 움직임이 가져가야 되는데 아모린 감독은 이런 형태를 절대 가져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지금 뛰는 위치를 보면 이게 이번 시즌 히트맵이에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수비 라인 앞에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는 공격 라인으로도 올라가야 되지만 수비 라인 앞에도 하프 라인 아래쪽까지도 많이 내려와서 이 공간을 커버해줘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공격력도 당연히 발휘가 안 되고 있어요. 아모린 감독이 오기 전 지지난 시즌의 히트맵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분명히 수비 라인 밑으로도 많이 내려오는 선수지만 기본적으로는 위쪽에서 찬스 메이킹을 담당하는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이렇게 수비 라인 앞에서 굳은 일을 맡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재 맨유의 중원 라인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전술적으로도 안 좋은 선수가 되어가고 있다. 맨유의 에이스 역할을 하는 선수가 이렇게 잘못 사용되면서 오히려 전술적으로 해가 되는 선수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모린 감독의 전술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